이유와 결과, 영원한 생명의 춤, 우리가 고려하는 모든 아이디어, 내 마음속에 번쩍이는 모든 생각, 모든 것이 삶의 구조에 영향을 미칩니다. 복수는 나의 것, 나는 복수할 것이다. 주님은 영원한 진리, 불변의 대응 법칙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이것을 저항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따른다. 아무리 작은 생각이라도 그것을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절대적인 법칙입니다. 너무 빨리 작동해서 우리를 놀라게 할 때 놀란 적이 있나요? 그러나 우리 세계의 창조자이자 이 우주 영화의 감독은 우리가 낡은 믿음의 그물에 갇히면 멸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 높게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넘어서세요. 사실 이 불변의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우리가 하는 일을 지배합니다. 이 법은 잠들지 않습니다. 이 법은 모든 생각과 피드백을 즉시 포착합니다. 이것이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법을 모르고 그 복잡성을 우연히 발견했더라도 배상은 가능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실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옛 길을 버리고 새 길을 택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위로 향한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옛 법에서 새 법으로 넘어가고 우리의 욕망이 오직 선을 위한 것일 때 우리만을 위한 새 법이 만들어집니다. 어둠은 사라졌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내면 세계를 지배하고 외부 세계를 통제하는 방법을 아는 열쇠는 우리의 생각과 외부 자극 사이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개인은 종종 사회적 기대의 그물에 갇혀 자신이 듣고 보는 것을 반복하고 반성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종종 우리 주변 세계의 영향을 쉽게 받고 의도치 않게 그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생각하며 생각은 항상 우리 삶의 상황과 사건을 가져옵니다. 중요한 아이디어는 스펀지와 같아서 좋든 나쁘든 우리가 접하는 모든 것을 흡수합니다. 마음의 이러한 보편적인 본성은 수용하는 능력입니다. 편견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의 생각과 반성은 우리의 외부 현실의 건축가가 됩니다. 이는 위대한 사상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역사 전반에 걸쳐 표현한 원인과 결과의 법칙과 동일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상상력은 지식보다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상상력은 전 세계를 포괄하지만 지식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우리는 외부 세계를 다스리기 위해 내면 세계를 다스리는 길에서 영적인 요새를 잘 지켜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우리 마음 속에 들어가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도 줍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우리의 생각과 신념을 적극적으로 형성할 수도 있고 아니면 수동적으로 외부 세계를 반영하고 오래된 패턴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외부 요인에 영향을 받는 반응적 사고방식에서 모든 경험과 행동을 내부에서 취하는 능동적 사고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제임스 앨런이 다음과 같이 설득력 있게 말했듯이 오늘은 당신의 생각이 당신을 데려간 곳에 당신이 있습니다. 내일 당신은 당신의 생각이 당신을 데려가는 곳 어디든 있을 것입니다. 외부 세계의 지배로 이어지는 내부 세계의 지배라는 생각은 사고의 힘에 이하에 주도됩니다. 번영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풍요로운 사고방식을 완전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방법의 주요 구성 요소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항상 번영과 관련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아이디어를 적용합니다. 우리가 풍요에 대해 생각하고 이야기하기로 결심한다면 그러한 생각은 현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적 청사진은 우리가 경험을 구축하는 기초 역할을 합니다. 반면
원하는 결과에 어긋나는 생각과 행동을 거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이 사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지만 인간의 심리는 외부 요인에 의해 형성되는 경우가 많으며 외부 요인은 결핍에 더 민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정성, 불확실성, 한계의 잔재를 모두 제거하여 정신적 풍경을 정리해야 합니다. 변화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만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말에는 창조적인 힘이 있으므로 우리의 목표와 일치해야 합니다. 본질적으로 이는 반응적 사고방식에서 능동적 사고방식으로의 변화를 포함합니다. 외부 요인에 따라 반응하면 사람들은 오래된 습관과 상황에 머물게 됩니다. 대신 적극적 행동은 생각의 힘을 사용하여 우리가 원하는 번영에 부합하는 현실을 의도적으로 창조합니다. 이 과정은 원인과 결과의 자극에 의해 결정되며 이는 사고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풍요의 씨앗을 뿌릴 때 정신적 노동의 결실을 거둔다. 우리는 영적인 정원에 뿌린 대로 거두게 됩니다. 외부 세계에 대한 통제는 언어 숙달을 통해 내면 세계를 지배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와 의도를 물리적 표현으로 변환함으로써 추상적인 아이디어 세계와 우리가 살고 있는 물리적 세계를 연결합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명확하게 의사소통할 때 우리는 경험을 형성하는 창의적인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노자의 명언, 생각을 조심하면 말이 되고, 말을 조심하면 행동이 되고, 행동을 조심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을 조심하면 인격이 되고, 성품을 조심하면 그것이 된다. 당신의 운명이 된다는 말은 여러 문화권에 존재하는 고대 지혜를 의역한 것입니다. 말의 힘을 극대화하려면 확언을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확신과 의도를 가지고 이러한 확언을 계속해서 말할 때 그 확언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우리가 믿는 것을 변화시킵니다. 그들은 나침반처럼 행동하여 우리가 원하는 현실을 가리킵니다. 그러한 확언의 예는 나는 번영할 가치가 있다이다. 나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고 비슷한 에너지를 끌어당긴다. 나는 그것에 좌우되지 않고 쉽게 성공을 이룬다 등의 말을 함으로써 자신의 영향력과 자아인식이 점차 변화할 수 있다. 확인은 의도적인 잠재의식 프로그래밍의 방법으로 작동합니다. 그들은 제한적인 신념을 지우고 힘을 실어주는 이야기로 대체합니다. 그것이 반복되면 원하는 결과를 실현하는 과정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마음속에 조성됩니다. 정원을 가꾸는 것처럼요. 우리의 생각은 비옥한 땅이고 우리가 하는 말은 씨앗입니다. 이 씨앗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그리고 그것이 자랄 것이라고 믿을 때 우리가 상상하는 현실로 싹트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확언은 단순한 말 그 이상입니다. 그들은 내부 세계와 외부 세계 사이 조화를 가져와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힘입니다. 반사이 법칙. 생각과 경험 사이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은 우리의 내면 세계와 외부 세계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이해하는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즉, 우리의 아이디어는 고립되고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대신 그들은 우리 주변의 환경을 형성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모든 행동의 근원은 생각이다 라고 말한 랄프 waldo 에머슨처럼 역사상 수많은 철학자들과 영적 스승들이 전한 지혜는 이 생각과 완전히 일치하여 성찰의 법칙을 철저히 이해하게 해줍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을 그리는 캔버스이자 예술가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생각, 신념, 목표는 외부 세계의 진정한 표현인 이 정신적 그림에 각인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이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어떤 것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부정성과 한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 우리의 외부 경험은 필연적으로 정신적 한계를 반영할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성장, 풍요, 긍정의 태도를 기르면 우리의 현실은 그것을 반영할 것입니다. 성찰의 법칙은 우리가 정신적 풍경을 적극적으로 창조하도록 격려합니다. 삶은 우리가 수동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창조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이든 아니든 모든 생각은 외부 세계가 우리에게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내면 세계를 마스터하는 것이 외부 세계를 마스터하는 첫 번째 단계이다. 우리의 생각과 신념을 우리가 원하는 현실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속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 의도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자기 재혼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인생이 성공, 행복, 건설적인 변화를 환영하는 관점을 기르십시오. 내면 세계의 통제를 통해 외부 세계를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이해를 넘어 실천 세계로 진입해야 한다. 자신에게 진실해지는 것이 이러한 노력의 기둥이 됩니다. 생각, 말, 신념의 영향력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가치를 매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때 개념적 인식에서 실제 경험에 이르기까지 심오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신에게 충실하려면 먼저 이상적인 현실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반응하는 대신 능동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외부 환경을 형성하기 전에 내부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에는 마음챙김, 자신의 생각과 그것이 자신의 경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의식적인 인식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외부 세계를 수동적으로 반영하지 말고 이를 변화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권장됩니다. 더욱이 자신의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낡은 습관과 관점을 버리는 것은 자신에게 충실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는 색상을 적용하기 전에 캔버스를 청소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 제한적인 말, 의심, 부정성을 버리기 위해서는 성장, 긍정, 풍요의 사고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상상하는 현실을 끌어당기는 내부 환경을 조성합니다. 자신에게 진실해지는 것은 지속적인 과정이며 정렬, 의도 및 자기 인식에 대한 지속적인 연습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람의 내면 세계는 외부 세계를 변화시켜 그들의 삶이 가장 깊은 열망과 조화를 이루도록 합니다. 궁극적으로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여행에 저항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위대한 사람들은 혼란 속에서도 도덕성을 확고히 지키며 내면의 평화를 유지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세상의 구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살아있는 화신이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세상은 스스로를 구해야 하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를 깨달아야 합니다. 현실 세계는 짠 테피스트리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의 힘으로 통합되고 더 큰 계획으로 연결된 신성한 개념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은 분명합니다. 원하지 않는 것에 저항하지 말고 계속 나아가십시오.